첫 번째, 이 이야기. 나는 늘 최고가 되길 원했다. 서울의 대기업 중역으로서 나는 겉으로 보기에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다. 고급 아파트, 외제차, 명품 시계. 하지만 내 마음은 늘 불안했다. 더 높이 올라가야 해. 더 많은 성과를 내야 해.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혔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더니 온몸에 힘이 빠졌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과로입니다. 최소 한 달은 쉬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나는 처음엔 반발했다. 하지만 회사에서도 가족들도 모두 휴식을 권했다. 결국 난 강원도의 한 절로 향했다. TV에서 우연히 본 곳이었다. 산속 작은 절에 도착하자 스님이 나를 맞이했다. 그분은 내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씀하셨다. 젊은이, 당신의 마음이 폭풍 속에 있군요. 하지만 그 폭풍을 잠재우려 하지 마세요. 대신 당신 자신을 차분하게 만드세요. 처음엔 그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나는 스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게 되었다. 매일 아침 명상을 하고 사찰 주변을 걸으며 자연의 소리에 집중했다. 놀랍게도 이런 단순한 행동들이 내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기 시작했다. 어느 날 스님이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당신의 성공도 실패도 모두 일시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죠. 이 말씀은 내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나는 지난 날들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끊임없는 경쟁과 비교 속에서 얼마나 많은 소중한 순간들을 놓쳐왔는지 깨달았다. 한 달이 지나고 회사로 돌아왔을 때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여전히 열정적으로 일했지만 이제는 남들과 비교하거나 끝없는 성공만을 쫓지 않았다. 대신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데 집중했다. 어느 날 저녁 퇴근길에 우연히 마주친 노숙자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면서 나는 깨달았다. 진정한 행복은 내 안에서 시작되며 타인과 나눌 때 더욱 커진다는 것을. 이제 나는 매일 아침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려고 노력한다. 놀랍게도 이런 작은 변화가 회사 문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나는 미소 짓는다. 이제 알겠다. 인생은 목적지가 아닌 여정이며 진정한 부는 마음의 평화에서 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평화는 내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스님의 말씀이 귓가에 울린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이제 내 삶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준비가 되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내가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내 남은 인생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어 줄지 기대된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한때 모든 것을 가진 줄 알았다. 30대 중반의 성공한 사업가로서 화려한 오피스와 값비싼 슈트, 그리고 끊임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가 내 일상이었다. 수많은 사람들과의 인맥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매일 밤 호화로운 레스토랑에서의 비즈니스 미팅이 내 삶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가장 신뢰했던 동업자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사라진 것이다. 그 충격은 내 세계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다.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하나둘 등을 돌렸고 나는 깊은 고독과 배신감에 빠졌다. 지리에 빠진 채 무작정 거리를 헤매던 어느 날 도심 공원에서 매일 아침 태극권을 하는 노인을 만났다. 그분은 자신을 김 선생이라고 소개했다. 처음에는 그저 지나치려 했지만 김 선생님의 평화로운 표정과 우아한 동작에 이끌려 발걸음을 멈추었다. 젊은이, 함께 해보지 않겠나? 김 선생님의 따뜻한 목소리에 나는 망설임 없이 태극권에 동참했다. 그렇게 시작된 아침 태극권은 내 새로운 일과가 되었다. 김 선생님은 나에게 단순히 태극권만 가르치지 않았다. 그분은 인생의 깊은 지혜를 나누어 주셨다. 관계의 질이 양보다 중요하다라고 하셨다.
진정한 친구는 많지 않아도 돼. 하지만 그들과의 관계는 깊고 의미 있어야 해. 나는 점차 김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 내 삶을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수많은 얕은 인맥 대신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몇몇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소원했던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해 나갔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내 성격과 가치관을 다듬어 갔다. 더 이상 사회적 성공만을 좇지 않고 내면의 성장에 집중했다. 매일 아침 김 선생님과 함께 태극권을 하며 인생의 지혜를 배웠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야.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할 수는 없지만 자신을 끊임없이 개발하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지. 라는 그분의 말씀이 내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1년 후 나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신중하게 선택한 소수의 파트너들과 함께였다. 내 비즈니스는 천천히 하지만 안정적으로 성장해 갔다. 이전과 달리 나는 단순한 이익보다는 직원들의 행복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더 관심을 기울였다. 어느 날 저녁, 나는 김 선생님과 공원 벤치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나는 말했다. 선생님,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많은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김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다. 자네, 인생은 끝없는 학습의 과정이야. 자넨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야.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성장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길 바란다. 그리고 네가 배운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도 잊지 말거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 사이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이제 내 삶이 그 별처럼 작지만 의미 있게 빛나고 있다고 느꼈다. 관계의 깊이, 자기 성찰, 그리고 끊임없는 학습, 이것들이 진정한 인생의 보물임을 나는 깨달았다. 그리고 이제 나는 내 경험과 깨달음을 다른 이들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나는 42살 서울의 대형 광고회사 수석기획자이다. 화려한 경력, 높은 연봉, 번화가의 펜트하우스. 겉으로 보기엔 부러울 게 없는 삶이었다.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엔 항상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끊임없는 경쟁,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회의, 마감에 쫓기는 나날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일까? 그날 아침 난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다. 의사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다. 이대로 가다간 큰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당장 휴식이 필요해요. 처음엔 무시하려 했지만 몸이 더는 견디지 못했다. 결국 6개월 안식휴가를 신청하고 강원도 할머니 집으로 향했다. 할머니 집은 기억 속보다 훨씬 작고 낡아 보였다. 재래식 화장실, 장작 보일러. 처음엔 너무 불편해서 투덜거렸다. 하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와 정성 어린 음식에 점차 마음이 누그러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침의 새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저녁 무렵 산에서 내려오는 서늘한 공기. 할머니와 함께 텃밭을 가꾸며 땀 흘리는 즐거움을 알게 됐고,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음식의 맛에 감탄했다. 할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다. 아가야, 사람 사는 게 그리 대단한 게 아니란다. 네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거지. 그게 바로 행복이야. 내 삶을 돌아보게 됐다. 그동안 내가 추구해온 것들이 과연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줬을까? 마을 사람들의 소박하지만 따뜻한 삶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 6개월이 지나 서울로 돌아갈 때가 됐지만 내 마음은
이미 변해 있었다. 과감히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할머니 집 근처에 작은 카페를 열었다. 직접 기른 허브와 채소로 음식을 만들었다. 처음엔 손님이 거의 없었지만 점차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 내 카페에서 잠시나마 평화를 찾는 걸 보며 뿌듯했다. 그들은 나의 미소와 음식, 카페의 소박한 분위기에 매료됐다고 했다. 옛 동료가 카페를 찾아왔을 때 그의 질문이 기억난다. 너 정말 달라 보여. 행복해 보이는데 비결이 뭐야?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단순해지는 거야.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거지.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행복이 찾아오더라고.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됐달까. 내 이야기가 SNS를 통해 퍼져나가고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줬다는 말을 들었다. 사람들이 단순하고 소박한 삶의 가치를 재발견하기 시작했고 내 카페가 그들의 안식처가 됐다니 감사할 따름이다. 이제 난 매일 아침 해돋이를 보며 새로운 하루에 감사하고 저녁엔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며 하루를 되돌아본다. 나의 삶은 겉으로 보기엔 단순해졌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와 충만한 행복이 가득하다. 종종 이런 생각이 든다. 단순함이야말로 진정한 가치구나. 이 소박한 삶 속에서 나는 진정한 나를 찾았어.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풍요로움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 나의 삶은 이제 새로운 도전과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 내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단순한 삶의 지혜를 나누고 그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싶다. 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 그 여정 자체가 목적이 됐다. 난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소박하지만 풍요로운 삶의 향기를 만끽하고 있다.